자, 설문조사. 켈리 해밀턴 정리를 배웠다. 손 들어봐. 들어는 봤다. 내리시고. 행렬이라는 기호를 쓰는 이유를 들어봤다. 어디서 들어봤어? 쌤이 얘기해 줘. 내가 말고. 나한테 들은 거 얘기하는 거야? 네. 얘들은 몇 수 안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자, 일단 흥미유발이에요. 행렬 왜 배우냐? 씨발 왜 배우냐? 2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해요, 그죠? 안 되면 강제로 하려고 근해 공식을 배웠어요.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해요. 근데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무조건 봐요. 그러니까 근을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그럼 근은 어떻게 구해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한 단계를 건너뛰어요. 여기서 x는 몇이라고 해요? 3이라고 하죠.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x 마이너스 3은 0 또는 x 플러스 1은 0이라는 거예요.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너가 0이거나 너가 0이다 이 뜻이 돼요. 맞죠? 이걸 먼저 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항까지 외워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뭐예요?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을 유도해서 푸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인수분해인 거죠.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몇 차 방정식을 유도해?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예요. 쌤, 1차 3개로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엔 1차와 뭐야? 2차일 거 아니야. 2차는 근해 공식 있으니까 1차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가능해. 그래서 무조건 풀 수 있어. 어떤 것만? 1차식이 뜯기는 것만. 그냥 3차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건 못 풀어. 우리 선에서는. 근데 풀 수 있지. 무슨 공식? 큰해 공식을 이용하면. 하지만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배우진 않았을 뿐이야. 4차 방정식은. 마찬가지지. 인수분해 가능한 건 풀면 돼.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돼. 5차는 여기서부터는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 너무 복잡해져서. 아무튼 간에 다항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해서 차수를 최대한 낮추는 거야. 그래서 몇 차까지? 1차까지 최대한 낮추는 거야. 알겠어? 1차까지 최대한 낮춰. 그러면 우리에겐 남은 과제가 딱 하나야. 다항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완벽히 마스터하고 싶다면 하나의 과제가 남았어. 뭐야?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잘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쌤, 장난하십니까? 저 할 줄 아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차 방정식은 문자가 하나일 땐 쉽지. 문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 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지. 문자가 2개면 어떻게 써? 이런 식으로 쓰게 되지.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쓰면 돼. 너네 이거 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하지 못할 뿐이야. 그래서 어떤 개념을? 그래프 개념을 가져온 거지.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 위에 직선으로 샥 긋게 된 거죠. 하나하나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친구들로 이루어진 선은 그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해를 알고 있다는 뜻이야, 사실상. 알겠니? 그럼 문자가 3개면 어떻게 쓸 거야? 문자 뭐 쓸래? Z를 많이 쓰게 되지, 이렇게. 4개면? W. 다음, 5개면? 너희도 원래 왜 여기까지만 쓰는 줄 알아? 4차까지가 근해 공식이기 때문이야. 5차부터는 고차로 분류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쓰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몇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3차원이요 하지 말고 4차원 시공간이요 하지 말고 요즘에 가장
그 정론이 뭐야? 초근이론이잖아. 11차원이죠. 우리 세계는 11차원에서 진동하는 하나의 슈퍼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동하면 덕노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진동하면 어진이가 된다. 이게 지금 과학 정론이야. 개소리 같지만 기본 구성 요소가 그거다 라는 것이 현재의 정론이다. 물론 당연히 바뀔 수도 있죠. 패러다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 문자를 여러 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차원이잖아 얘들아. x는 1 이거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내? 수직선 그어서 1 긋잖아. x가 1이고 y가 2다. 이거 어떻게 나타내? 좌표 평면 위에 1,2를 찍으시잖아. x가 1, y가 2, z가 3. 이거 어떻게 표현해? 공간 좌표가 등장해요. 그때는 이렇게. 칠판이 몇 차원이야 얘들아? 이거 몇 차원이야? 1차원이야. 앞뒤밖에 없는 거. 얘 2차원이야. 얘 3차원이야. 3차원은 공간이잖아. 우리 이 방처럼. 근데 칠판이 몇 차원이야? 2차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공간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그럼 결국에 여기다가 1, 2,3 해가지고 이렇게 직육면체를 만들어서 표현하게 돼요. 나중에 어느 과목에서? 기하라는 과목에서 이런 걸 배우게 되실 거야. 선택을 하신다면. 알겠다 이거야. 아 그럼 차원이 늘어날수록 문자 개수가 늘어나는구나. 인정이지? 문자 개수가 늘어나. 차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럼 그걸 해석하려면 대수적으로 해석하려면 여러 개의 문자를 사용한 1차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배웠어. 문자가 2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하지 보통? 2개 필요하잖아. 그 값을 알려면.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 필요한 거야. 4개면 4개 필요한 거야. 그럼 문자가 11개면 식이 보통 11개 필요하겠지. 거기서 차가 난 거야. 거기서 차가 냈어. 그럼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쓰다 보니까 이 문자 미지수를 쓸 문자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그냥 첫 번째 문자를 x1이라 하자. 두 번째 문자를 x2라 하자. 세 번째 문자를 x3 쭉 가서 xn까지 문자를 이런 식으로 쓰면 숫자 개수만큼 쓸 수 있지 않냐? 자연수 개수만큼 쓸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따라왔어? 그러면 여기 앞에 미정개수, 개수는 뭐라고 쓸래? A, B, C, D 이렇게 쓸래? 그럼 알파벳도 어느 순간 동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 거야? 첫 번째 개수니까 A1이라고 쓰자고 한 거야. 그럼 여기는 A2라고 쓴 거야. 예준아 집중해. 플러스 여기는 A3. 그럼 마지막은 A. N이라는 개수가 달렸다고 생각하자 이거야. 따라왔니? 그럼 두 번째 식에서는 뭐 얘는 0이라고 써보자고. 두 번째 식에서는 어때? B1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어때? B1, C1, D1 또 언젠가 동나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거야. 아, 너는 있잖아. 너는 첫 번째 식의 첫 번째 문자의 개수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A11 이렇게 쓰게 된 거야. 그럼 얘는 몇 번째 식의 첫 번째 식의 몇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의 개수다. 그럼 다음은 A1, 3, X3 이렇게 쓰게 된 거지. 그럼 얘는 뭐라 쓸래? A 1, N, XN 이렇게 쓰게 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두 번째 뭐라 쓸래? A 두 번째 식의 첫 번째 문자의 개수 A21 이렇게 쓰게 된 거야. 따라왔니?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쓰겠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영어권에서 진짜 존나 싫어하는 게 하나 있지. 뭐야? 반복이야. 반복 존나 싫어해서 대명사 개 쓰잖아. she, he, it, that 개 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반복되는 거 보여? 뭐가 반복되지? 문자를 계속 써야 되잖아.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뭐만 쓰자? 개수만 쓰자. 개수만 쓰면 안 되냐?
란 얘기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개수만 이렇게 써본 거야. A11, A12, A13, A14, 땡땡땡땡, A1N. 다음은 A21, 다음은 A22 쭉. 여기는 A31 쭉. 그럼 n번째 식의 첫 번째 문자의 개수는 뭐야? A. n번째 식의 첫 번째 문자의 개수는 AN1. 이런 식으로 쭉 오겠지. 그럼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게 뭐겠어? A. NN이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괄호로 이렇게 묶은 거야. 이게 행렬의 탄생인 거지. 근데 문자가 뭘 쓴지는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뒤에다가 쓴 거야. 첫 번째 문자 X 1, 다음은 X 2, X 3 쭉 X 몇 가지? N까지 써서 요렇게 쓰게 된 거지. 그럼 그걸 하니까 결과가 뭐가 나와? 다 0이라고 할게. 그냥 000000000 이렇게 나온 거야. 됐니? 자, 그럼 여러분 이 행렬 구조에서 이러한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되지. A11 X1 플러스 A12 X2 플러스 A13 X3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 맞죠? 이게 뭐야? 행렬의 곱셈이 된 거야. 이게 곱셈이라는 연산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곱셈일 이유가 없어. 봐봐. 우리 곱셈이 뭐야 얘들아? 2 곱하기 3 하면 6 아니야, 그지? 근데 두 행렬을 연산해서 이런 연산이 곱하기라는 이름을 가질 이유가 뭐냐는 거야. 내가 아는 곱하기랑은 사뭇 많이 다르지 않냐고. 이해돼? 그러면 이 새끼만 특히 이상하게 별이라든지 해띠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곱셈이란 기호를 썼을까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야 사실. 이해됐어?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집합론을 배워야 돼. 군환체라는 걸 배워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만 하고 바로 나갈 거야. 얘들아 1은 무엇을 더해야 1이 돼? 0을 더해야 1이 되지. 그래서 이 0을 뭐라 부른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럼 어떤 수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0이 나오니? 마이너스 a를 더해야겠지. 얘를 덧셈에 대한 무슨 원? 역원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어. 기억하는구나.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 항등원과 역원이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과 역원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연산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나? 결합법칙이 성립하나? 분배법칙이 성립하나?를 따지는 것 또한 중요한 거야. 이런 거야. 집합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지구에서 쓰는 연산 뭐 있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이게 대표적이잖아. 맞죠? 근데 외계에서는 이런 연산을 안 쓸 수도 있잖아. 삐리삐리 뽀하면서 외계인 이렇게 왔어. 너 이 뿌룩 3 이게 뭔지 알아? 이런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이 뿌룩 3은 6이고 이 뿌룩 4는 갑자기 17이고 이래. 그럼 이 연산자를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뭔지. 맞아? 그러면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는 거야. 항등원, 역원과 연산법칙이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 뽀록이라는 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네? 결합법칙도 성립하네? 아, 그럼 이 새끼는 뭐랑 비슷해? 덧셈이랑 비슷한 새끼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산 자체를 묶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 묶음에서 이 새끼가 곱셈이랑 가깝더라 이거야. 그래서 연산자를 곱셈을 쓴 거야.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알고 있던 곱셈과는 다른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과 좀 다른데 기호가 곱셈인 거야 그냥.
왜?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서.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서. 물론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곱셈이란 기호를 썼지 우리는 거의 새로운 연산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거듭제곱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 그냥 그렇게 쓰는 거잖아. 맞죠? 얘도 그냥 저런 기호를 쓸 뿐이다. 하지만 새로운, 나에게는 전혀 새로운 연산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연산을 왜 배우냐는 거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다 라는 거야. 이런 이유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여러분 행렬을 배우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야? 1차 방정식의 해법을 연구한 거야. 1차 방정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네. 그럼 여러분 1차 방정식에서 여러분 많이 하는 거 뭐 있었어? 기억해봐. 자, 이렇게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어. 너네 뭐 할 거야 이거? 두식 빼고 싶지, 그치? 행렬로 보자. 개수만 싹 때리고. 문자 뭐 썼어? x, y. 인서트 결과 뭐야? result 1, 3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행렬로 쓴 거잖아. 맞니? 근데 너네 이거 두 개 뺀댔지? 그럼 뭐가 나와? 여기서 얘 빼면? 7y 맞아? 7y는 몇이야? 여기서 얘 빼. 7y는 몇이야? 2지. 여러분 그 행위가 뭐야? 얘에서 얘 뺀 거지. 그럼 얘를 07이라고 써도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럼 저긴 몇이 돼? 2. 이런 식으로 행렬을 변환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생각해봐. 문자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행위가 뭐야? 예를 들면 Z는 몇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자만 남겨서 한 문자의 값을 먼저 도출하는 것이 나의 기본 의무 아니야. 이해했어? 그 말은 이 하나하나의 값을 몇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져? 0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이런 걸 배워 이제. 이런 걸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어때? 얘는 몇? 그럼 얘가 몇인지 알았지? 그럼 얘가 몇인지 알고 얘가 몇인지 알고 얘가 몇인지 알고 얘가 몇인지 알고 얘가 몇인지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행렬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법칙을 우리는 또 그 씨발놈이 나와. 가우스 소거법이라 불러. 어때? 우리가 하는 가감법, 대입법을 그냥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이것에 관련한 이러한 학문을 우리는 선형 대수학이라고 부른다. 대수학 뭐야? 문자로 이루어진 학문. 영어로는 알지브라죠. 선형 뭐야? 이거 선 뭐야 이거? 직선이야 직선. 라인, 형용사격, 리니어 알지브라. 1차 방정식에 대한 대수학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많이 쓰이겠어? 행렬이 많이 쓰이겠지 당연히. 왜? 연립 1차 방정식을 그냥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도구야. 여러분들 이걸 거부하면 X, Y, Z 이지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수학자들이 많이 채택해서 쓴 도구니까 우리도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행렬을 학습하는 겁니다. 까지가 동기유발, 흥미유발, 동기부여. 안 된 것 같죠? 조졌어요. 수업 존나 못해. 갑니다. 자, 행렬 정의가 뭐예요? 그냥 쉬워요. 그냥 행과 몇 개의 행과 몇 개의 열로 각 어떠한 숫자나 문자들이 구조를 띠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 구조를 행렬이라고 불러. 정의를 절대 묻지 않아. 자, 그러면 쌤이 이렇게 써볼게. 이거 행렬 맞나요? 맞나요? 맞습니다. 행렬이에요. 행렬이에요. 그럼 이제 처음 헷갈리는 게 뭐냐면
행이 어디고 열이 어딘지를 많이 헷갈려. 봐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친구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해요? 첫 번째 식의 첫 번째 문자라고 불렀어요. 맞죠? 이 친구는요? 두 번째 식의 세 번째 문자다 이런 느낌이지. 만약에 얘가 2행, 3행 2열이잖아? 이건 이름이 바뀌었어야지. 뭐라고? 열행. 열행이었어야지 씨발. 행열이잖아. 행이 뭐야? 몇 번째 식이냐는 뜻이야. 열은 몇 번째 문자의 개수냐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니?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 이 친구는 몇 행 몇 열? 제1행 제1열이라고 부르면 돼 그거를. 제1행 제1열. 그럼 이 친구는 제1행 제3열이지. 거기에 있는 이 요소들을 뭐라 부르느냐? 원소 아니다. 성분이야. 성분이라고 불러. 성분. 그럼 얘는 뭐야? 제1행 제3열 성분은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어때? 제1행 제3열 이거 영어로 하면 뭐야? 행 영어로 하면 뭐야? 줄 row야 row. 열 너네 신문 보면 칼럼 있지? 칼럼 보면 이렇게 끊겨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칼럼이야 칼럼. 거기서 온 거야 칼럼. 그래서 first row first column이야. 귀찮잖아. 반복 존나 싫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 불러? 1,1 성분 1,3 성분 이렇게 쓰는 거야 이제. 알겠지? 성분 하나하나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흔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하는데 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겠죠. 크기. 근데 행렬에서는 크기라 부르지 않고 꼴이라고 부릅니다. 꼴. 폭력적이죠? 반꼴, 은꼴. 자, 요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이 m개, 열이 n개로 이루어진 행렬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건 행이 몇 개? 3개. 열이 2개. 그러면 길어 굵어? 야다 씨발. 길어 굵어. 긴 거야. 이렇게 긴 거야. 그래서 핫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됐니? 이거 뭐라고 읽어? 6행렬은 진짜 싸다고 맞고 싶은 거야 이거는. 뭐라고 읽어? 많이들 3 곱하기 2라고 읽어 얘들아. 잘 봐. 3 곱하기 2는 이게 3 곱하기 2야. 쟤는 뭐냐면 이거야. 다른 거 보여? 이거 크기가 다른 거야. 대문자 x라고 생각해야 돼. 이건 3 곱하기 2. 얘는 3 바이 2예요. 얘는 3 바이 2 행렬이라고 읽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죠? 3 바이 2 행렬이에요. 참고로 행렬은 영어로 뭐죠?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 본 사람? 그럼 다 봤노 이 새끼 영화를.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은 행렬, 서로 같은 꼴의 행렬 이런 걸 이제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서로 같은 행렬의 조건이 뭘까요?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돼? 뭐 같아야 돼? 꼴. 꼴이 같아야 돼. 다음 두 번째 뭐 같아야 돼? 각각의 성분까지 모두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같은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오셨습니까? 네, 다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있어. 문자가 n개면 식이 몇 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n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치? 그러면 열이 n개, 즉 문자가 n개야. 그럼 행도 몇 개?
n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지. 이해됐니?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것이 가장 예쁜 형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부르는 이름을 따로 정했어. 그걸 뭐라 부르느냐? 정사각행렬이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행렬들은 다 뭐야? 직사각행렬들이에요. 얘는 정사각행렬이야. 그러면 정사각행렬은 종류가 굉장히 많지. 1x1도 있고 2x2도 있고 3x3도 있잖아. 그럼 봐봐. 3x3 정사각행렬 어때? 반복이 느껴지나? 3x3에서 이미 정사각행렬을 말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앞에 뭐라 붙이냐면 n차라고 붙여요. 2차 정사각행렬 하면 2x2 행렬을 뜻하는 거야. 3차 정사각행렬 하면 3x3 행렬을 뜻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행렬은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행렬은 2차 정사각행렬이야.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해요. 왜요? 우린 교육과정에서 보통 문자 2개까지만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차 정사각행렬까지만 거의 배웁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자 이제 행렬의 연산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연산 뭐뭐 배우냐면요. 실수배 배우고요. 덧셈 배우고요. 뺄셈 배우고요. 곱셈 배웁니다. 지금 나눗셈은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눗셈은 없어요. 실수배, 덧셈, 뺄셈, 곱셈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있잖아. 여러분 행렬은 저 때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역행렬이라는 거예요. 역행렬. 여러분 함수 배웠죠? 역함수 배우죠? 그죠? 그것처럼 행렬도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역이라는 게 다 어디서 왔어? 역원에서 온 거야. 역원. 역수가 뭐야? 3의 역수가 뭐야? 왜 얘를 역수라고 불러? 곱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그래서 제일 역수라고 부르는 거야.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너네 함수끼리의 연산 하나 배운 거 있어 뭐? 함수의 연산이라고 하면 다들 뭔지 몰라. 두 함수 연산하는 거 뭐 있어? 합성함수. 연산이지.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 돼? 항등함수가 되잖아. 역이란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 말은 A에다가 역행렬을 곱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는 배우지 않아요. 오케이?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갑니다. 실수배예요. 자, A를 A, B, C, D라는 2차 정사각행렬로 잡을게요. 그러면 KA는 뭐가 되죠? 여러분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왜 그러냐가 없어 여러분. 알겠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각 성분에 모두 실수배한 걸 뜻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팁이에요. S of A라고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육과정에 안 나와. 근데 우린 배울 거야. 우리 문제풀이 할 때 이 친구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건데, 이거 할 적에 봐봐. 얘는 A, B, C, D 성분의 합을 구한 다음 K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KA, KB, KC, KD를 더하는 거죠.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분배 법칙이잖아 이거. 그치? 따라서 얘도 여기랑 여기랑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성질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대충 이해했나요? 이제 이 친구도 이제 덧셈, 뺄셈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워보고요. 자, 다음 이제 덧셈이에요. 자, 덧셈은요.
제한 사항이 있어요. 뭘까요? 서로 같은 꼴이어야 돼요. 서로 같은 꼴의 행렬 A, B만 더할 수 있습니다. 다른 꼴이면 더하고 빼고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 A가 나 이렇게 쓸게. 이거 이해되나 봐봐. A, I, J야. 근데 I는 1, 2고 J는 1, 2, 3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행렬 A는 I가 1이고 J가 1이면 1,1 성분이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A가 I-J 플러스 1이다. I는 1, 2, J는 1, 2, 3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1,1 성분은 I에 1을 넣고 J에 1을 넣은 값이다 라는 뜻이야. 몇이야? 1 이렇게 되겠지? 자, 다음 잘 봐. 여기다가는 1, 2를 넣겠지? 맞니? 근데 지금 움직임이 같은 행에서 움직이고 있지. 그럼 이때 I는 변수가 아니야. 이해돼? I는 똑같은 1의 값을 유지할 거 아니야. 이때는 J를 변수로 생각하는 거야. 됐니? 그럼 얘가 1씩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0, 마일 이렇게 되는 거야. 따로따로 보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니? 다음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변수가 되지. 그럼 여기 몇이 돼? 여기는 3. 그대로 1씩 빼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내가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할 씨 변태 새끼야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얘를 구한 다음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흐트리는 거야. 왜? 한 문자만 변수로 보기 위해서. 여기서 제일 하수는 뭐 할까? 하나하나 구할 때마다 각각을 계속 대입해 보는 거야. 여러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계속 뭔가 함수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죠? 근데 1, 2, 3이네요. 죄송합니다. 맨 밑에는 없어요. 2by 3이죠. 이런 뜻입니다. 얘가. 자, B는 B, I, J, I, 1, 2, J, 1, 2, 3. 개념 쓸 땐 여기 뭐해 이제? 1, 2 쭉 가서 M, 1, 2, N 해서 몇 바이 며칠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저 그냥 예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I는 뭐가 될까요? A, IJ 플러스 B, IJ예요. 각 성분끼리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각 성분끼리 각각 더해주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왜요? 시발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런 거야. 그냥 1차 방정식 해법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연산을 만들면 편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해본 거야 그냥.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어때요? 여러분 A-B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항상 뺄셈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A와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거야. 됐니? 근데 여러분 이 친구 이 마이너스가 얘 각 원소에 들어가도 되지만 밖으로 빼도 무방한 거 아니야. 이거 이해하니? 이해해볼게. 1, 2, 3, 4에서 5, 6, 7, 8이라는 원소를 빼보자 이거야.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자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받아들이자는 거야. 그럼 이게 안으로 각각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너에서 너를 빼는 거지. 각 성분을. 그런 식으로 유도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행렬의 실수배 합차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뭐 배워야 돼?
항상 연산 기호를 배웠으면, 연산자를 배웠으면 성질에 대해 논해봐야 돼. 세 가지. 성질하면 10가지죠. 항등원, 역원,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에요. 항등원부터 갈게요. 항등원부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뭘까요? 뭘 더해야 나 자신이 나오죠? 모든 성분이 다시 나 자신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모든 성분이 0이어야지, 그치? 그걸 보고 우리는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영행렬. 그리고 이 친구는 요렇게 씁니다. 영행렬이에요. 왜 배우는 거라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 느낌으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덧셈에 대한 역원은 뭐가 돼요? A에다 무엇을 더해야 영행렬이 될까요? 모든 성분이 어때야 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여야겠죠. 그거 뭐예요? 마이너스 A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걸 배운 의의가 뭔지를 떠올려야 돼 이제. 옛날처럼 대충 외우는 식으로 풀면 안 돼. 얘들아 x-1이 0이면 x는 몇이야? 1이야. 왜? 나 여기에 x만 남겨두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사라져야겠지. 얘가 사라지려면 덧셈에 대한 뭘 더해줘야 돼? 역원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새끼를 0으로 만들어줘야지. 그니까 양변에 1을 더하는 거 아니야. 맞니? 즉 우리는 봐봐. 자, 이러한 식을 이제 뭐라 부르느냐? 행렬방정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EX란 친구와 행렬 A를 더하는 게 말이 돼? 어떠한 행렬과 어떠한 수는 더할 수가 없어. 맞지? 행렬이 나왔다면 행렬끼리 연산을 하는 등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걸 행렬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니? 행렬방정식. 그럼 여기서 내가 A가 뭔지 궁금한 거야. 그럼 A는 뭐야? C 마이너스 2B 맞아? 이걸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고. 얘 덕분이라고. 얘 덕분에. 얘를 배워서 이게 가능한 거야. 이해해? 뭔가 당연해 보이잖아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수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이항이 정당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알겠니?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넘기고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넘기는 행위가 수처럼 똑같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의 그 행렬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도 똑같이 0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자, 영행렬. 그래서 A에다가 영행렬 더하면 뭐가 돼? A가 되고 0에다가 영행렬 더하면 영행렬이 되겠죠. 얘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영행렬이야. 영행렬. 자, 그럼 이제 연산 법칙을 떠올려 보자. 자, 실수배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가 나와야 되겠죠? 분배 법칙이 나와야겠죠. K 곱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얘는 뭐가 되죠? 생각해봐. 얘들아, 이게 그 하나의 성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야. 1,1 성분으로 생각해봐. 얘가 A11이고 얘가 B11이라 보자. 뭔 말인지 알아? 1,1 성분들이야.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는 행위를 먼저 하잖아. 그 다음 얘를 곱하지 않냐고, 맞죠? 그럼 하나의 성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는 그 대수학이야. 문자에 대한. 그럼 이 새끼는 KA11 더하기 KB11 아니냐는 거야. 이해되지? 뭐랑 같다는 거야? KA 플러스 KB와 같다는 거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야. 증명퉁 괜찮아? 증명퉁. 다음 덧셈은 무슨 얘기해야 돼? 아 실수배 이것도 써줄까? KLA
이 친구는 L이 먼저 곱해줘도 되고 K가 먼저 곱해줘도 되죠. 뭐죠? 결합 법칙. 이것도 쓰고 갈게요. 교환, 결합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다음 덧셈 교환 생각해야 돼. 이제 두 행렬을 더했어요. 그럼 A 플러스 B는 뭐와 같다? B 플러스 A와 같다. 왜죠? 하나의 성분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값과 값이 더해지면 교환 법칙 성립하듯이 얘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뭐도 성립해요?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앞에 걸 먼저 더하나 뒤에 걸 먼저 더하나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개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뭐예요? 이 두 개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 이거죠. 이거죠? 교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얘랑 연산이 가능한 게 교환 법칙 때문이죠. 그런 거다. 원래 앞에서부터 더해야 되는데 결합 법칙 때문에 이렇게 먼저 더해도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행렬의 실수배 합차예요. 잘 따라왔나요? 잘 따라오셨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행렬이 뭐예요? 몰라도 돼 씨발 그냥 이게 행렬이야. 행렬하면 안에 있는 거 뭐라 불러? 성분이라 부르고 m by n 행렬하면 얘는 행이 m개, 열이 n개인 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으면 정사각 행렬이라 부르는데 이때 행의 개수가 n개면 n차 정사각 행렬이라 부르고, 그럼 서로 같은 꼴, 서로 같은 행렬은 뭐야? 서로 같은 꼴이면서 각각의 성분도 전부 다 같으면 서로 같은 행렬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행렬의 연산으로 넘어가면 연산 총 몇 개? 4개야. 실수배, 합차, 곱을 배울 건데 오늘은 3개 배웠지. 실수배 배웠고 덧셈, 뺄셈 배웠어요. 근데 뺄셈이란 사실 없는 거예요. 그죠? 거의 덧셈과 실수배의 합쳐진 형태가 차인 겁니다. 항상. 그래서 영행렬이라는 거 배웠어요. 왜? 덧셈에 대한 뭐야? 항등원에 해당하는 거야. 항등 행렬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떤 행렬에다가 나를 더하면 나 자신이 나오는구나. 어떤 의의를 갖는다? 이항이 가능해졌다 라는 거지. 이항이 가능해졌다. 다음 연산법칙, 실수배의 분배법칙, 실수배의 결합법칙, 교환법칙 다 성립하는 거예요. 실수배는. 다음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이에요. 그럼 곱셈은 뭐예요? 우리 배웠던 아까 그거죠. 그죠? 오늘 퉁 안 칠게요. 다음 시간에 곱셈 할 거예요. 오늘은 실수배, 덧셈, 뺄셈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칠게요. 과제가 어디까지냐?